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애플 M2 맥북 에어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모델의 색상은 이번에 신규 컬러인 스타라이트 색상이고요, 용량은 256기가, 그러니까 가장 엔트리급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요,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듀얼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어댑터 같은 경우는 얘보다 위급의 모델을 선택하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패키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펼쳐진 슬림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스타라이트 컬러잖아요. 그래서 스타라이트 모델이 적용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개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쭉 뜯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은 256기가 그리고 8GB의 통합 메모리가 탑재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이 맥북 에어를 보호하고 있는 거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실버 같기도 하고 또 살짝 골드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묘한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구성품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맥세이프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단선에 위험이 없는 우분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컬러도 이 색상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간단한 설명들이 담긴 이런 종이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애플 사과 스티커 2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크네요. 그리고 이 아래 기본 전원 어댑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는 30W 충전을 지원하는 어댑터인데요, 참고로 얘는 67W 고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금을 내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듀얼 어댑터를 확인해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뒤에가 듀얼 USB-C 타입의 단자가 있죠.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30W까지 충전이 가능한 거고 얘는 35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하면 충전 속도는 낮아지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얘보다 위급의 모델부터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67W 고속 충전이 되는 어댑터도 있거든요. 그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걔를 선택하든지, 그래서 용도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자인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와,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윗부분이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서 라운딩된 부드러운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플랫한 디자인으로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M1 프로 맥북 프로에서 이런 디자인 컨셉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적용한 맥북 에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북 프로 16과 맥북 에어의 사이즈 차이입니다. 들어보시면은 무게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얘는 진짜 무겁거든요. 그리고 얘는 실버, 그리고 얘는 스타라이트. 차이 느껴지시나요? 따뜻한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스타라이트, 실버, 미드나이트, 그리고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도 예쁘지만 스타라이트 컬러가 꽤 좋은 반응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큼지막한 애플 로고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기존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얘보다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 사과 마크를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워요. 수많은 노트북들이 현재 나와 있는데 디자인적인 경쟁력에서는 사실상 이 맥북을 넘어설 제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인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1.13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트릭을 줬어요. 가운데는 볼록, 사이드 부분은 슬림하게 디자인 처리를 해서 슬림한 노트북임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는 플랫한 디자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3cm의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24kg입니다.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도 플랫한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이 임피던스 헤드폰을 지원하는 단자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맥북 에어에서는 처음이에요.
맥북 프로에는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맥북 에어에서는 처음으로 고품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어폰 단자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쪽 면에 썬더볼트 단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애플 M2 맥북 에어의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맥세이프 충전 단자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석 방식으로 근처만 가도 찰칵 달라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원을 연결하고 사용하다가 잘못하다 전원 케이블을 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 노트북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석 방식의 이 맥세이프 충전 방식은 이 케이블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도 매력적인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엔 USB-C 타입으로만 충전이 가능했기 때문에 충전선을 연결하면 단자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별도로 맥세이프 충전 단자가 있으니까 2개를 온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참고로 이 2개의 썬더볼트 단자에도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에도 바로 이 내 부분의 다리 부분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라운딩 처리된 바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플랫한 느낌의 약간은 조금 더 높아진 그런 다리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힌지 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오픈해 보면은 이 힌지 부분이 다 막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펼쳤을 때 옆에서 보는 느낌, 와, 이게 패키지에 들어간 디자인이잖아요. 정말 슬림한 디자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두께가 이 맥북 프로 16 하판 두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존 맥북 에어 13보다 무려 20%나 줄어든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슬림하고 휴대성에서 최고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 면 화면 정말 쨍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하판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같은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사이즈의 트랙패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이식 키보드인데요, 키보드 느낌도 너무나 좋습니다. 얘를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보다 베젤이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특히 이 상단 영역에 슬림한 베젤을 적용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영역에 노치 영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죠. 화면을 가리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맥북 프로 16에서 이런 카메라 영역을 확인을 했었잖아요. 애플이 이 카메라 사이드 영역으로는 메뉴를 처리했기 때문에 화면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앱이라든지 뭐 다양한 영상을 볼 때 이 부분은 블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화면을 가리지 않습니다. 13.6인치로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앱이나 이런 걸 볼 때 전혀 불편한 요소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럼 왜 이렇게 카메라 영역을 크게 잡아놨을까요? 그 이유는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 화상 서비스에 대해서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슬림한 베젤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의 단점은 카메라 성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카메라 영역까지 슬림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가 굉장히 안 좋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얘는 카메라까지 그런 가치를 충족하고 있는 그런 노트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가 기존보다 25%나 밝아진 500니트 밝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억 개의 색상 지원, 그리고 P3의 넓은 색영역,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까지 다 적용된 디스플레이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사용 시간을 언급 안 할 수 없는데요. 얘는 더 슬림해졌죠. 그리고 화면 밝기도 더 밝아졌죠. 그런데 기존 맥북 에어 13과 마찬가지로 최대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 M2 칩의 전력 효율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플 M1이나 M2나 또 매력적인 부분이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윈도우 노트북 같은 경우 전원을 연결하지 않잖아요. 최고의 성능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만으로는 성능을 낼 수 없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애플 M2, M1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으로도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야외에서 영상 작업을 할 때도 전원 연결하지 않아도 그런 똑같은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플도 예전에 인텔 칩이 들어갔었잖아요. 인텔 칩 같은 경우는 전원을 안 꼽으면 최고의 성능을 내지 못했어요. 애플 M1이나 M2 칩으로 인해서 노트북 사용성 면에서 정말
다른 가치를 주고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플 M2 맥북 에어 성능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애플 M2 맥북 에어 256기가 모델, 가장 엔트리급 모델 같은 경우는 SSD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더 아쉽기 때문에 기존 M1 맥북 에어를 선택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애플 M1 맥북 에어 256기가 같은 경우는 128, 128 두 개를 탑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애플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256기가를 하나만 탑재했습니다. 기존의 128, 128 쪼개진 것은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더 빠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256기가 하나로 데이터 전송을 하기 때문에 속도에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도 차이가 엄청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애플 M1 맥북 에어 256기가에 들어간 게 조금 더 빠를 뿐이지 속도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용량이 엄청 큰 그런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그 차이가 계속 벌어지겠죠. 그런데 256기가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일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고받고자 한다면 더 큰 용량으로 가겠죠. 참고로 이 애플 M2 맥북의 512기가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걔는 256, 256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8, 128 두 개가 들어오니까 똑같은 위치로 같이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전송 속도에서는 이 엔트리급 모델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능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애플 M2 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CPU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램 대역폭이 애플 M1보다 더 커졌습니다. 즉 멀티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애플 M2 맥북 에어가 더 좋다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개 띄워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 앱을 띄워놓고 사용하면은 애플 M2 맥북 에어가 더욱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애플 맥북 에어나 뭐 맥북 프로나 윈도우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빠른 SSD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플 M1 맥북 에어를 선택할까, 애플 M2 맥북 에어를 선택할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M2 맥북 에어를 선택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적인 변화, 그리고 이렇게 화면적인 변화, 그리고 성능적인 변화에서도 얘가 더 좋습니다. 단순히 데이터 전송 속도로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8기가 램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너무 램이 작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얘는 맥북이에요. 윈도우 노트북과 다릅니다. 윈도우 노트북에서 8기가는 성능적으로 너무나 느린 속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얘는 8기가 정도만 해도 정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많은 멀티 작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램을 올리면 좋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실, 단순히 영상 편집하고 그러니까 몇 개의 앱을 돌리는 수준에서는 8기가 램도 충분하다는 거는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고민들 하실 거예요. 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저장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북 프로 16도 1TB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1TB까지 가면 좋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512기가 모델 선택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하지만 뭐 소프트하게 사용하실 분들이라면은 굳이 그렇게 큰 용량 갖지 않고 이렇게 엔트리급 모델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건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M2 맥북 에어 정말 조용합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이 애플 M1 프로 맥북 프로 16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는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수준에서 한 번도 펜이 돈 적이 없습니다. 진짜 오래 사용했는데 한 번도 펜이 안 돌았어요. 정말 조용해요. 미친 듯이 조용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여유로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노트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맥북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요즘 영상 시대라고 하죠. 뭐 틱톡, 릴스 그런 작업들 스마트폰은 많이 하긴 하지만 이 맥북을 통해서 많이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한 영상 작업들 당연히 이 맥북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맥북이에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용하기 편하고 아주 쉽고 아주 빠른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다양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맥북 에어만큼 좋은 입문형 노트북은 없습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정말 좋습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다양한 문서 작업할 때 만족스러운 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랙패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맥북 에어를 사용해 보시면 정말 감동적인 트랙패드의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우스가 필요 없습니다. 얘로 정말 모든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윈도우 노트북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얘는 이런 멀티터치 그리고 다양한 제스처 효과들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 트랙패드만 별도로 팔기도 해요. 그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터치 아이디로 보안 해제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아이폰에서 경험했던 그 터치 아이디 그 느낌 그대로를 이 노트북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당연히 보안의 안전성 면에서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 감도가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터치 아이디로 단순한 보안 해제 뿐만 아니라 보안 문서, 그러니까 잠금한 문서들을 열 때도 터치 아이디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앱을 다운받거나 또 결제를 할 때도 가볍게 터치 아이디로 할 수 있거든요. 완벽한 보안성과 편한 사용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 품질이 좋습니다. 이번 M2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풀 HD 페이스타임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좋아진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치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은 카메라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상 서비스들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페이스타임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페이스타임으로 다양한 영상 대화들을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좋은 카메라 품질을 통해서 지인들과도 또 영상 대화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좋습니다. 3 마이크 어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화상 대화라는 게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이 마이크 품질도 중요하잖아요. 별도의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소리와 뛰어난 음성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녹음도 얘는 기본적으로 노트북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잡음이 들어갈 일도 없고 3 마이크 어레이로 최적의 마이크 수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좋아졌습니다. 기존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2way 스피커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쿼드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커 홀이 안 보여요. 이 안쪽에 보면은 양 사이드에 스피커 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부분에서 소리가 딱 나오는데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슬림한 노트북에서 이런 소리를 들려준다? 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개의 트위터, 두 개의 초슬리 우퍼가 탑재된 스피커인데요. 이걸 통해서 공간 음향도 들려주기 때문에 입체적인 소리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즐길 때도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 괜찮고, 그리고 스피커 좋으니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도 좋습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 게임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겠죠. 하지만 애플 아케이드라는 서비스가 생겼죠. 애플 기기에서도 다양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인데 고퀄리티의 게임들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애플 M2 칩의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고사양의 게임을 정말 생생하게 리얼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뭐 윈도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제약적인 게임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애플 아케이드를 통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게임용 디바이스로도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맥북 하면은 우리나라
서비스들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은행 서비스들이 지원을 하는데 은행 서비스는 이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안 되던 서비스가 정부24 그런 것들은 이 맥 기기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원합니다. 물론 인도에 국한된 서비스들이 여전히 있겠죠. 일반적인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냥 맥북 안에서도 똑같은 사용성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애플의 OS가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서로 다른 OS지만 사용하는 건 똑같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윈도우나 맥 OS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맥 OS가 굉장히 사용성이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애플 맥 OS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걔가 편한 줄 아는 거지, 얘를 조금만 익혀보시면은 야 진짜 편하게 잘 되어 있고 정말 빠르구나,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OS의 매력은 뭐죠? 매년 계속 업데이트 되는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WWDC를 통해서 새로운 맥 OS가 공개가 됐고 가을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노트북을 만나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앞으로가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노트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기기의 무서운 연동성도 또 매력 포인트죠. 아이폰 요즘 많이 사용하시고 아이패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맥북으로 가시면 좋아요. 아이폰에서 복사하고 얘한테 붙여넣기 하고 얘한테 복사하고 걔한테 붙여넣기 하고 전화가 오면 동시에 오고, 이런 유기적인 연동성이 하나의 디바이스처럼 움직입니다. 요즘 삼성도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적용하려고 하는데 애플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진짜 하나의 기기를 사용하듯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맥북 에어를 또 선택해야 될 또 가장 큰 이유, 보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맥을 사용하면서 저는 바이러스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깐 적이 없어요. 애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그런 보안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 M2 맥북 에어를 선택해야 할 이유 잘 파악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